안녕하세요. AID 집중 캠프 제조업 파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과정은 제조 현장에서 설비 관리나 품질 관리나 생산성 향상 같은 작업들에 있어서 스마트 제조 실무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를 비롯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다뤄볼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제조업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나 예시 같은 것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첫 시간은요, 데이터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겁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익숙한 언어이기는 한데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의미한 것들을 도출하는 과정,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시작해 볼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다뤄보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을 다뤄봄으로써 제조업 현장에 특화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기초부터 실무 적용까지를 학습해 보실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데이터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전적 의미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자료를 의미하고요. 저희는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얕게만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데이터 과학은 컴퓨터로 진행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뜻도 밑에 같이 가지고 왔어요.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호화 또는 숫자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는요,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호화 또는 숫자화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논해지는 것이 정보와의 차이점입니다. 데이터가 단순히 숫자나 사실을 담은 자료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정보는 밑에가 중요해요. 유용한 지식이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이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산의 고도, 해발 고도들을 조사해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지리산이 해발 고도 몇 미터쯤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데이터입니다. 관측된, 관찰된 사실 그 자체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정보는 무엇이냐? 지리산의 해발 고도가 몇 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쭉 높은 순서로 줄을 세우면 몇 번째쯤 되더라. 또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산 가운데 몇 번째로 높은 산에 해당하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 이 정보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도 써있죠.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한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 세상에 실존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는 과정, 정보를 창출하는 과정이 데이터 과학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는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해서 봅니다. 물론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은 굉장히 많은데요.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관점, 컴퓨터를 통해 데이터를 다루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데이터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사실 밑에 설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봐도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정형, 형태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인 거고요. 비정형이니까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2차원의 표 있죠.
엑셀 시트라든지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혹은 우리 뭐 한글 파일에서도 자주 쓰는 그러한 표 형태로 만들어져서 어떤 열에 해당하는 게 어떤 정보를 갖는다라고 규격이 정해진 것이 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그 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고정된 구조가 없는 데이터로 다양한 형태와 형식을 가지는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동영상, 오디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음성,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영상 강의 모두 다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아니 근데 저희 구글 시트 같은 거 안에 엑셀 표 안에다가 한글 쓰잖아요. 영어도 쓰잖아요. 근데 텍스트는 한글이나 영어 이런 건데 텍스트는 비정형이고 구글 시트는 정형이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텍스트 자체로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처럼 20분짜리에 길고 긴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이 텍스트의 형태에는 한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엑셀, 텍스트 이런 영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정형 데이터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를 찾아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지만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로 뭔가를 잡기가 모호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희가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반정형 데이터까지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반정형 데이터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구조화가 완벽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형태가 막 자유분방하지도 않은 것.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까지 끼워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텍스트 같은 것들이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저장 방식을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관측되는 모든 자료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관측되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자료들을 저장해 놔야 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식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컴퓨터를 다뤄봤다 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수동 저장되는 파일이다라고 해서요. CSV의 형태, 요 엑셀이랑 비슷한 형태죠. 그리고 제이슨이라고 해서요.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란 뜻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깊게 가지 말고요. XML이라고 하는 것도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서 그 구조가 맞춰져 있는 파일 시스템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저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죠. 내가 인생을 살아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면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이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때 테이블 구조를 가지는 공유 가능한 데이터 저장소가 됩니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 PC에 가지고 있으면 공유하기 위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죠. USB에 담는다든지 이메일에 담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접근 권한이라는 것만 설정하면 여러분이 PC방에서도 네이버에 로그인할 수 있고 집에서도 네이버에 로그인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네이버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것처럼 권한만 있다면 누구나 어디서든 공유해서 볼 수 있는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테이블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 저장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왜 파일 시스템을 쓰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 첫 번째는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모두 다 함께 쓸 수 있어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엑셀 쓸 때 혹시 로우를 굉장히 많이 넣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엑셀 파일이 그 크기를 견디지 못하고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다량의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없이 조회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조를 만들 때,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도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좀 작기는 해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파일에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하는 빅데이터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테이블 구조를 가지는 것들만 저장했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도 저장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조 데이터의 세 가지 축이 되는 게 설비 데이터, 품질 데이터, 생산 데이터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라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정형 데이터 형태로 표에 들어갈 거니까 그 표에 각각의 열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가를 의미하겠죠. 설비 데이터를 통해서는 우리 이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가동되었는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임 스탬프나 센서의 유형, 측정값 같은 것들로 구성이 이루어지게 돼요. 언제, 어떤 센서를 통해서 어떤 값이 측정되었다. 아침에는 온도를 측정한 게 한 50도였는데 3시간 돌리고 났을 때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90도가 됐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품질 데이터는 생산을 완료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일자나 검사 항목 그리고 분량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저장하게 됩니다. 생산 데이터는 이제 이 설비를 통해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담게 돼요. 그래서 생산 로트나 라인 아이디, 라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산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종료했고 얼만큼이나 생산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각각 데이터의 특징들이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파악되면요. 설비 가동률을 향상시킨다든지 불량률을 감소시킨다든지 생산성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에 필요한 인사이트들을 도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한 가지 추가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로 일반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이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도 각각 테이블에 제목행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AI를 생산 라인에 활용하고 하면서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로그 텍스트, 즉 이 기계가 작동하면서 작동을 시작했다. 만약에 뭔가 불량이 발생했으면 언제 어떤 불량이 발생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로그를 남기는 것들 또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사진 자료 같은 것들 또는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알람을 준 적이 있다면 비정형 알람 같은 것들도 함께 존재할 수 있어서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요소도 함께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 현장 데이터의 세 가지 축에 대해 이야기해봤다면 이 제조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제조 데이터의 특성 4V, 4V라고 해서 4개의 V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륨입니다. 설비 센서가 초 단위 또는 밀리초 단위로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실제로 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그 컨베이어 벨트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나 하면서 굉장히 자주 데이터가 수집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속도성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량성과도 사실 연결되는 맥락이죠.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변화한다라고 해서요. 설비가 계속해서 동작하는 동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화하고요. 이 변화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양성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수집되지만 비정형 데이터도 수집된다. 즉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특성이 되겠고요. 마지막 신뢰성과 정확성입니다. 센서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로그가 누락되거나 비동기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요게 10시 1분 1초 이때였으면 10시 1분 1초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살짝 밀리면서 10시 1분 1초에 지나간 게 타임스탬프는 10시 1분 3초에 찍혔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동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야기한 이유가 우리가 결국 이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이터 과학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설명이 들어가 있지만요. 사실은 뭐 앞에서 다 이야기한 내용이죠.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목적이 인사이트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이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이고요. 여기에는 수학, 통계, AI 및 컴퓨터 공학 분야의 원칙과 사례를 모두 결합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추출한다라고 하면 통계 지표를 제일 많이 썼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AI가 발전하면서 기존에 쌓인 것만 가지고 통계를 낼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떠한 예측이나 분류 같은 것들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과학의 일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과학은 인사이트를 추출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 연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원시 데이터, 즉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사이트 변환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큰 데이터 과학의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 AI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계속 데이터 분석 이야기만 하는데요. AI는 결국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동작합니다. AI가 사람을 대신해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람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네.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지금 현상이 어떠하네. 정상적으로 흘러가겠네. 혹은 아니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죠. AI는 그런 사람의 판단을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확인되고 제대로 분석되어야만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의사결정 개선이나 비즈니스 성장 증진을 위해서도 데이터 분석을 실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제가 살짝 제조업 관점에서 좀 써왔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량을 대략 보니까 경험상 봤을 때 우리가 납기를 맞추려면 생산을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있다는 건 데이터가 축적되었다는 거죠. 즉, 이런 결정은 연차가 굉장히 오래되어야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는데 데이터를 기반하게 되면 이전에 쌓아온 이랬다라는 경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에 의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보여지는 현재의 데이터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정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와 설비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문제가 되는 요인을 빠르게 파악한 걸로 공정을 효율화시키거나 개선해 나가겠죠. 그거에 따라서 불량률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향상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를 쭉 쌓아나가게 되면요. 고객의 클레임 데이터나 품질 검사 데이터 같은 것들도 같이 누적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 인사이트, 고객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우리가 어떤 공정을 거쳤을 때 어떤 품질의 제품이 완성되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품질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요. 설비 이상 예측 및 위험 관리에 해당하는 중요성은 저희 앞에 2번에서 본 것과도 비슷하죠. 설비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이상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예지 보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나 품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서 AI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 분석을 제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뒤에서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긴 할 건데요. 예시를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생산 라인 설비에 설치된 각종 센서를 통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요. 이상 징후를 탐지하면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를 통해서 다운타임, 정지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검사실에서 나오는 불량 코드 데이터를 라인별 설비별로 집계했다라고 하면요. 특정 설비 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라인에서의 분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 패턴을 발견해서 우리가 더 많은 분량을 내기 전에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산 로트 단위로 실적 데이터를 수집해서 원가와 생산량과 분량률 차이를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생산 로트를 우리가 어떤 효율성 실험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집된 데이터들의 선후 관계라든지 그것들의 관계성을 분석해서 효율이 낮은 라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거나 재배치를 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시간에 이제 데이터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퀴즈 몇 가지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데이터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이 데이터와 대비되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정보가 아닌 것은 이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이 선지에 있는 키워드들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자가 센서 그래프를 보고 설비가 과열 상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작업자가 판단했다. 인사이트를 도출한 거죠. 얘는 정보겠죠. 이 설비는 85도 이상 시 불량률이 12% 증가한다는 패턴을 보이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쭉 쌓아온 데이터를 보니까 설비 온도가 85도 이상을 넘어가니까 불량률이 12% 증가하는 걸로 계산이 되네 라고 계산한 얘도 정보에 해당하겠죠. 생산 설비 온도 센서가 기록한 85.3도라는 수치예요. 얘는 기록한 수치값이죠. 그대로의 자료인 데이터가 되겠죠. 불량률이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는 통계값. 이 통계가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통계값이니까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집된 사실이나 측정값이니까 데이터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데이터를 가공 및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한 결과,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은 입니다. 이것도 선지를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사실 뒤에 붙어 있는 애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생산 로트별 불량률 데이터
엑셀 시트, 표의 형태를 가지는 정형 데이터였습니다. 시간 코드 내용을 표로 정리한 설비가동 로그, 얘는 뒤에 로그라고 나와서 로그 텍스트? 비정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표로 정리했다라고 하니까 정형 데이터겠죠. 세 번째, 온도, 압력, 전류 등 센서 측정된 수치값이라고 해요. 값이라고만 하니까 살짝 모호하죠. 아까 엑셀 시트나 표처럼 우리 정리되는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잠깐 세모해보고요. 근데 밑에 선지를 보면 설비 이상 시 찍힌 CCTV 영상 및 작업자 음성 기록입니다. 영상과 음성은 확실하게 형태가 없는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얘는 수치값이라고는 했지만 결국 이 측정된 수치값들이 데이터 표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는 제조 현장 데이터의 세 가지 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 현장 데이터의 세 가지 축은 파이프라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였죠. 설비와 품질과 생산에 대한 데이터. 자, 보면요. 설비의 센서 데이터, 설비 데이터죠. 품목별 검사 결과와 불량 코드에 해당하는 품질 데이터 되겠습니다. 생산 로트별 생산량이나 가동시간 데이터는 생산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였죠. 4번 보시면 뜬금없이 고객의 소셜미디어 후기와 온라인 반응 데이터, 제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고객 SNS 후기 같은 것들은 마케팅 소비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조 현장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문제, 제조업 데이터의 특성과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특성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4V 이야기했죠? V로 시작하는 네 가지. 첫 번째 보니까요. 대량성이래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속도성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발생하므로 실시간 수집 처리가 중요하다.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다양성, 센서값, 로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번째, 신뢰성, 정확성의 데이터가 단일 센서로부터 발생하므로 품질 검증은 불필요하다. 일단 여기부터도 살짝 모호한 말이죠. 우리 제조 현장에는 센서가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단일 센서일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확실히 틀린 얘기는 검증이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제조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 신뢰성과 정확성은 데이터 품질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설비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들로 데이터가 잘못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업자의 숙련도를 무시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선지가 보통 이렇게 공격적이면 틀린 경우가 많죠. 작업자의 숙련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설비 가동률과 품질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맞죠? 시장 트렌드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아까처럼 마케팅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고객에 대한 반응도 시장 트렌드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품질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설비 이상을 예측하여 정비 시점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강의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포인트인데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 같은 것들은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이지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이번 첫 시간 데이터가 무엇인지 배워봤고요.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제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무 환경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여러분 각각의 실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탐색해서 어떤 걸 쓸 수 있겠다라는 것 좀 알아볼 수 있겠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과 저장하는 방식, 우리 인프라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수집한 데이터의 아까 신뢰성과 정확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정제에 대한 얘기 뒤에서 다뤄볼 건데 정제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적용해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과정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AI 데이터 처리 자동화의 최신 동향 및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